내 이름은 박성훈. 올해 60세.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여자만을 사랑하며 살아왔지. 아내 김미경과의 결혼 생활은 늘 잔잔한 호수 같았어. 격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지. 우리는 한 이불 덮고 잠들고 한 솥밥을 먹으며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어.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어. 하지만 우리에게도 시련은 있었어. 결혼 5년 만에 찾아온 첫 아이가 유산되고 그 후로 아이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 미경이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 아이를 잃은 슬픔은 우리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아픔을 견뎌냈어. 매일 밤 그녀를 안고 괜찮다고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속삭였지.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며 삶을 살았어. 아이 없는 삶은 허전했지만 우리는 그 허전함을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나갔어. 미경이가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 겨울이었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지. 늘 내 곁을 지켜줄 줄 알았던 그녀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나자 내 삶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어.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지.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 매일 밤 그녀의 사진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지만 내게 시간은 그저 미경이와의 추억을 더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지. 그녀와의 사소한 대화, 함께 걸었던 길,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나를 더욱 힘들게 했어. 그렇게 절망 속에서 헤매던 나에게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어. 바로 집 근처에 생긴 셀프 빨래방이었어. 그 빨래방은 내게 단순히 빨래를 하는 공간이 아니었어. 미경이 떠난 후 나는 그 빨래방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지. 뽀송하게 마른 빨래처럼 내 마음도 조금씩 펴지는 기분이었어.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는 텅 빈 집 안의 적막함을 채워주는 듯했고 건조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은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여주는 듯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지. 이영희. 그녀는 나보다 1살 어린 62살이었어. 빨랫방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던 그녀의 모습은 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지.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느껴졌어. 꼭 오래된 가구처럼 보면 볼수록 정감이 가고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녀의 손에서 움직이는 뜨개 바늘은 경쾌한 소리를 냈고 그녀가 뜨고 있던 스웨터는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였어. 그날 이후 빨랫방은 내게 일상 속 작은 축제가 되었어. 일부러라도 매일 빨랫방을 찾았고 그녀가 오는 시간에 맞춰 빨래를 돌렸지. 처음엔 쭈뼛거렸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말문을 트게 되었어. 아이고, 오늘도 오셨네요. 빨래가 엄청 많으신가 봐요. 내가 건넨 말에 그녀는 맑게 웃으며 대답했어. 네, 손주 녀석들 옷까지 하려니 늘 한가득이에요. 알고 보니 그녀도 나와 비슷한 처지였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냈다고 했지. 남편은 10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했어. 새벽부터 일어나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인형 눈을 붙이는 부업까지 했다고 했지.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지만 손주들이 놀러오면 빨래는 늘 그녀의 몫이었어. 우리는 그렇게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 그녀는 내게 미경이와는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전해줬어. 마치 봄볕처럼 나른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이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분함과 다정함이 묻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늘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어. 어느 날 빨랫방에서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녀의 빨래가 엉망이 된 적이 있었어.
세탁기 문이 잠겨 열리지 않고 안에서는 거품 섞인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지. 당황해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난처함이 가득했어. 나는 그녀에게 괜찮다며 내 세탁기에 그녀의 빨래를 다시 돌려줬어. 젖어버린 그녀의 옷가지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내 세탁기에 넣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간질거렸어. 그때 그녀가 내게 환하게 웃으며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네요. 라고 말하는데 그 미소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움트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마치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지. 빨랫방 밖으로 이어진 인연. 그녀와 나는 빨랫방에서 만나 빨래를 널고 개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스며들었어. 나는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 잔잔한 미소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지. 그녀가 뜨개질을 할 때면 옆에 앉아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잡아주었고 그녀가 빨래를 갤 때면 조용히 옆에서 그녀를 도왔어. 영희 씨는 늘 조심스러웠지만 내게 편안함과 위로를 느끼는 듯 보였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외로움을 나누며 그렇게 가까워졌어.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젊은 시절에 풋풋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 잊혀진 줄 알았던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지. 내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감정의 봉인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어. 우리는 빨랫방을 넘어 함께 산책을 하고 가끔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도 했어. 그녀는 내게 죽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주었고 나 또한 그녀의 삶의 굴곡을 공감하며 들었어. 영희 씨의 이야기는 늘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을 지난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어. 아들이 어린 시절 아팠을 때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던 이야기, 밤낮 없이 일하며 손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였던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고 싶어졌지. 그녀는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 속에서도 맑은 심성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어. 내 아내 미경이 이야기도 조심스레 꺼냈지. 미경이와 아이를 잃고 난 후 내가 얼마나 폐인처럼 살았는지,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는지 고백했어. 영희 씨는 그저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가끔씩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위로해 주었지.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어.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젊은 시절에 풋풋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 잊혀진 줄 알았던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지.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허름한 포장마차로 들어갔어. 투명한 천막 위로 빗방울이 거세게 쏟아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후덥지근했던 공기가 비로 인해 서늘하게 식어갔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그녀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지. 막걸리 때문인지 아니면 묘한 분위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붉어진 얼굴은 내 심장을 더욱 두근거리게 만들었어. 빗소리가 운치 있게 들려오는 포장마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어.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잔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이는 듯 했어. 그때 나는 참을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그녀의 손을 잡았어.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내 손을 맞잡아 주었지.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작고 부드러웠어. 그날 밤 나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젖은 흙냄새와 풀잎 냄새가 섞여 싱그러운 기운을 풍겼어.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옆모습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 그녀의 집 앞에 다다르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내 품에 안았어. 그녀의 머리에서는 은은한 비누향이 났고 따뜻한 온기가 내 몸을 감쌌어. 그녀의 작은 어깨가 내 품에 폭 안기는 순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안정감과 충만함이 내 안을 가득 채웠지.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에게 기댄 채 서 있었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듯한 전율을 느꼈어. 그날의 포옹은 내게 잊을 수 없는 밤으로 남았어.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어. 어느 날 그녀의 아들 김준호가 우리 관계를 알게 된 거야. 준호는 덩치가 좋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엄마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어. 그는 엄마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이야. 그는 영희 씨에게 엄마 어떻게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아빠가 보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라며 모질게 퍼부었고 영희 씨는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했어. 아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말에 영희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 그녀는 나에게 미안하다며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슬프고 지쳐 보였어.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애써 피어올린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싶어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 내 삶에 겨우 찾아온 빛이 다시 사라지는 것 같아 두려웠지.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 빨랫방 아주머니들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수근거렸고 동네 주민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 호라비가 새장가 가려고 애쓴다. 늙어서 주책이다 같은 말들이 들려오는 듯 했어. 특히 동네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박미숙 아주머니는 영희 씨를 볼 때마다 넌지시 벌써 새 남자 만났냐는 식으로 빈정거렸고 영희 씨는 그런 시선과 말들에 주눅이 들어 점점 나를 피하는 듯 보였어. 그녀는 늘 남의 이목을 신경 쓰며 살아왔던 사람이었기에 이런 뒷얘기들이 그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야. 그녀는 점점 나를 피하는 듯 보였어. 내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그녀에게는 세상의 무게처럼 느껴졌을 테지. 그런 그녀를 보며 나는 마음이 아팠어.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영희 씨가 없는 내 삶은 다시 잿빛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거든. 나는 그녀의 아들 준호를 찾아갔어. 그의 직장을 수소문해서 찾아갔고 퇴근 시간을 기다려 그를 만났지. 처음엔 나를 문전박대했지만 나는 며칠이고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어. 결국 그는 나를 만나 주었어. 나는 그에게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 아내를 잃고 삶의 의욕을 잃었던 나에게 영희 씨가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었는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 자네 어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자네가 걱정하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자네 어머님이 꼭 필요합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영희 씨에게 제가 작은 위로라도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다시 웃게 해주고 싶어요. 부디 우리 관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매몰차게 거절하던 준호도 내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 나는 영희 씨를 만나기 전 내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리고 영희 씨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지. 나 또한 그의 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여기고 잘 해주겠다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어머니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통했어.
그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나는 그런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공감해 주었지. 결국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 아저씨 마음은 알겠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더 이상 막을 이유는 없죠. 하지만 엄마에게 상처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요.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어. 나 또한 영희 씨의 아들을 아들처럼 여기고 잘해 주었고 결국 아들은 우리를 이해해 주기로 했어. 아들의 허락이 떨어지자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서로를 만날 수 있었어. 우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 젊은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 영희 씨의 얼굴에는 다시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 하나에도 행복을 느꼈어. 우리는 함께 등산을 가기도 하고 동네 공원에서 소풍을 즐기기도 했어.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지. 한 번은 영희 씨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추억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춤을 추기도 했어. 서툰 몸짓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며 깔깔 웃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 어느 날 그녀와 나는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어.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어. 창밖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치 신혼여행을 가는 기분이었지. 그녀는 내게 젊은 시절 꿈꿨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미소 지었어. 기차 안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창밖을 내다보며 미래를 꿈꾸기도 했어. 도착한 곳은 바닷가였어. 우리는 해변을 거닐며 조개 껍데기를 줍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깔깔거렸어.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 우리는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장난을 치기도 했고 어린아이처럼 파도에 발을 담그고 뛰어다니기도 했어. 저녁에는 작은 펜션에 묵었는데 밤이 되자 파도 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려왔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어.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새어들어왔고 파도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지.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에게 몸을 기댔어. 따뜻한 숨결이 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로를 뜨겁게 안았어.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욕망이 활활 타오르는 것만 같았어.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듯 어루만졌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지.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 몸은 늙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젊은 날의 열정보다 더 뜨거웠어. 그 밤은 우리에게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었어.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어.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진실했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주기로 다짐했어. 빨랫방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돌고 돌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어.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찾았던 빨랫방이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다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았지. 영희 씨는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선물해줬어. 그녀는 내 삶에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아 주었어. 요즘 나는 영희 씨와 함께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지. 오후에는 함께 뜨개질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바둑을 가르쳐 주기도 해. 영희 씨는 내가 바둑을 둘 때면 옆에서 잔소리를 늘어놓지만 그 잔소리마저도 사랑스럽게 들려. 가끔은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깔깔 웃기도 하고 지난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밤늦도록 웃음꽃을 피우기도 해. 우리는 서로의 흰머리를 보며 웃고 늘어난 주름을 어루만져주며 지난 세월의 흔적을 함께 나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 우리의 삶은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하고 풍요로워졌어. 영희 씨는 내게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존재야. 그녀와 함께라면 거친 파도도 잔잔한 물결처럼 느껴져. 남은 인생 나는 오직 그녀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거야.